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이에요. 네, 만나서 반갑지요. 우선요, 소개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소개 강의를 듣고 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공부라는 게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즐겁진 않고 지루한 과정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최대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선생님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재미만 없으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공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인권이 도대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기본권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그 기본권의 종류와 어떤 특징,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디까지 있는지 요거까지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벌써 딴짓하는 건 아니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인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인권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부여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게 있어요. 막 후드러 맞으면서 너는 인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인권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하늘찬, 그죠? 천자죠, 천. 하늘에게 준 권리, 하늘이 준 권리다. 그럼 뭐예요, 이거? 내가, 나 이거 저는 인권 안 가지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 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늘이 준 권리이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부인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법으로 정했다. 야, 인권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주기 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는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해서 보편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권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불가침의 권리, 불가하다 이거죠. 침범은 불가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권의 특징의 첫 번째, 천부인권이고요. 두 번째, 자연권, 자연적으로 주어졌다 이거죠. 세 번째, 누구나 있다, 보편적 권리죠. 네 번째, 침범할 수 없어요, 불가침의 권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권이요, 갑자기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옛날에는요, 근대 이전에는 농노나 노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이 시민혁명에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거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프랑스 혁명이겠죠. 네,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요, 시민들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인권 보장 사상을 확립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뭐 인종이라던가 피부색, 성별, 언어나 종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살인이나 차별 같은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성을 해요. 인권 침해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유엔이 발표한 게 바로 세계 인권선언입니다. 이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서 바로 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인권은 왜 보장해줘야 되냐? 인권이 없으면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나 평등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난 행복해 이렇게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이 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인간은 불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권이 우리 헌법에 적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보호해줘야 행복하다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요,
인권이 보장됐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으로 이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해 놨는데요. 그 법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줘야 행복하다며. 때문에 이 헌법에 기본권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아니에요. 가지 말고. 학습 목표 1이 끝났다고요. 다시 복습해보면요.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고요. 특징이 4가지입니다.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고요. 인권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발전했는데요. 시민혁명으로 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기준을 제시해 준 거는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행복하다며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법 뭐냐? 했더니 헌법이래요. 헌법에다 정해놓자 한 게 바로 기본권이고요. 이 기본권을 정해놓은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행복해져야 되니까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네, 2번째 학습 목표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인데요. 이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개별적인 이 기본권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뭔가 되게 어렵지요? 하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은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겁니다.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근본 가치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행복 추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 필요해. 근데 그 권한이 만약에 헌법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에 없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너가 그 권한이 헌법에 없어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도움이 되면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고 모든 기본권의 토대이고 이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권한, 나머지 뭐 자유권이나 평등권 우리가 배울 이런 것들을 개별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개별적 기본권은요, 자유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예요. 과거에는 왕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래서 아무 선택에 이제 자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뭔가를 요구한다기보다는 나한테 그냥 간섭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걸 소극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다시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고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간섭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소극적인 권리다 이겁니다. 네, 2번째는 평등권인데요.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 종교, 신분,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걸 평등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외모로 만약에 이렇게 다른 차등을 둔다고 하면 선생님은 너무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욕하지 말고 뭐 던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걸 평등권이라고 하고요. 이 평등권은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뭐냐면 이 평등권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권한을 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등하지 않은데 뭐 참정권을 준든 뭘 준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선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네, 3번째는 사회권인데요. 사회권.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근로의 권리, 나 일하게 해줘.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야 여기 너무 더러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인간답게 살게 해줘라. 근데 아까 여러분 우리 자유권 있었잖아요. 자유권은 간섭만 안 했으면 좋겠다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사회권은 야 나 이것도 해주고 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다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이고요. 이거는 국가에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다. 네, 4번째 권리는 참정권입니다. 참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국가의 운영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선거 투표 이거 맞죠?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정권에 속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은 뭐냐면요.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해주세요, 구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바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청구권을 준 이유는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기본권 침해받았을 때, 이거 침해받았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때문에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합니다. 수단적 성격이다. 수단이에요, 수단. 이거는 다른 걸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다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개별적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냥 물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면 애들이 평등권이야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때문에 특징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권의 특징은 소극적이었던 거,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사회권은 뭔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였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였다라는 거, 요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 기본권의 제한인데요. 뭐야, 선생님, 기본권 건드리면 안 된다며요. 맞아요, 기본권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시험에 드럽게 잘 나옵니다. 왜냐면 기본권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놓고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 3개죠.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고요.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질서 유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공복리를 위해서입니다. 공공복리가 뭐냐면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3가지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국가안전보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군사기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난다고 나 자유 있잖아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V 찍고 막 탱크 위에서 찍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그 사진이 유출됐을 경우에 국가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막 시속 300까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300km로 차에서 달려야지.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공공복리였는데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내 자유잖아요. 내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넣었어.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전염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병을 옮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때문에 공공복리에 피해를 줄까봐 공공복리를 위해서 나를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요, 그냥 내 맘대로, 내 필대로, 야, 저기 한번 하자, 제한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요. 정확한 일관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뭐 영원히 뭐 자유권을 박탈한다던가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뭐예요? 그렇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 기본권이 제한받는 경우 3가지를 꼭 알아둬야 되고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제한을 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네, 벌써 오늘 공부 끝났습니다. 잘해. 너무너무 잘해. 빨리 복습해보면요.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했고요. 인권의 특징에는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 이런 게 있었고요. 인권이 그냥 딱 나온 게 아니라 발전해 왔다고 했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확립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인권이 너무 중요하다며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정해놓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바로 기본권이 됐다는 거고요. 기본권에는 가장 상위 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있고요. 개별적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었는데 그냥 물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약간 특징을 이용해서 낸다고 했고요. 기본권 제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받습니다. 3가지 경우 있었죠. 국가 안전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봐요. 엄청 쉽죠? 네, 오늘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혹시나 엄마가 나의 자유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진지한 모드로 어머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우와 너 너무 똑똑하다 하면서 후드로 바꿨죠. 선생님은 시켰다 하지 말고요. 그렇게 공부한 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만나요. 안녕.